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도 날씨 좋았죠? 오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딱 나가서 걷고 있는데 제가 햇살 느낌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햇살이 막 쨍하고 이렇게 내리쬐는데 이렇게 피부에 닿는 느낌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온몸으로 딱 느껴지면서 진짜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되게 무례하게 굴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무례함도 조금은 너그럽게 용서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 쨍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이런 거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강아지랑 산책하고 있는 이 자체도 너무나 큰 행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행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요인들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그런 무례함을 표현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그래 어쩌면 내가 살아있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후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깐씩 무례함을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큰 것들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제가 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막 그렇게 신나는 기분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너무나 예쁜 공주님이랑 엄마를 만났어요.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아기가 아장아장 오면서 강아지를 만져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가 낯가림이 좀 있어가지고 짖어요. 자기도 겁이 있으니까. 근데 아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짖지만 않으면 만져주게 하고 싶은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또 유모차에 예쁜 아기를 태우고 엄마가 이렇게 밀면서 산책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누나인 것 같았는데 예쁜 누나가 그렇게 동행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끼는 그런 행복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아기들 키우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쁘게 옷도 예쁘게 입히고 또 온 정성으로 그렇게 쏟아서 키우시잖아요.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저도 예쁜 애기들 만나면 사랑한다는 말도 더 많이 해주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여우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줬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 마음이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행복해지는 거는 그런 길들은 내가 누구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많을 때 그런 것들을 나누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른 사람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먼저 나누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그런 진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기를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요. 일단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그런 마음들은 자기 마음을 먼저 멍들게 하니까 독을 품게 하니까 내가 그런 우울감이나 그런 기분들에 젖어들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쏟는 그런 말들은 뇌에서 잠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진짜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니까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더 좋지 않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현명하고 격조 있게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이 많아야 사랑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좋은 방향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100%일 때 다른 마음 품지 않고요. 100%일 때 이걸 받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선물을 고르고 뭔가를 챙기고 이러는 그런 마음들은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런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런 경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느끼지 않고 더 좋은 표현법이나 또 내가 또 더 큰 그릇이 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자꾸 고민을 하고 또 무리하게 했을 때 어떤 대응책들을 가지고 대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 이렇게 계속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상상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모든 순간에 어떤 가르침들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꼭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좀 더 넓히고 제가 또 사람들과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부족한 나한테 이렇게 깨달음으로 지혜의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모습으로라도 다가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또 내면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해 가고 그런 하나하나의 관문들을 통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또 많이 부족한 저도 늘 이렇게 어,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더 큰 그릇으로 그렇게 넓혀가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모든 순간에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어,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모든 것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은 너무 짧다. 그러니까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늘 사랑을 표현하고 또 마음 안에도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날이 짙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사셨고 또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마무리 된 건가? 일과는 마무리 하셨죠? 아니면 조금 더 마무리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낸 하루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오늘 가을 날씨만큼이나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좀 고단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들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존중하고 좀 배려하고 그런 만남들을 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또 사랑스러운 말들을 하고 내가 먼저 웃어지고 그렇게 그런 하루를 보내셨어요? 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웃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말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그만큼 빛을 내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들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세요. 여러분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잠깐만요. 강아지가 안아달라고 해가지고 이리 와.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렇게 계속 발견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길로 이렇게 뇌세포가 초집중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빨리 그렇게 행복감들에 젖어들게 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웃고 누군가한테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움도 친절함도 모든 복들도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품격 있는 말을 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험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침이나 뱉고 이러면 그냥 알파카 친구인 거예요. 왜 나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해서 나의 품격을 떨어뜨려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이렇게 침 뱉는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왕 태어났는데 조금 품격 있게 그리고 좀 우아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랑은 나누고 또 늘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많은 후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값어치 있게 느끼고 값어치 있게 나누고 그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행복감들을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무례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이 따뜻한 햇살에 사르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늘 햇살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제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을 이해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라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꼈던 그런 행복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들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런 고마움들을 받은 사람한테 또 받은 순간들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이런 시간들을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 좋은 것들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 고맙다, 위로해주고 싶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안부를 묻고 사랑을 말하고 계속 이런 좋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내가 해피 바이러스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퍼지면 점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리고 저녁은 아직 안 드셨나? 저도 저녁은 아직 안 먹었거든요. 산책하고 오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또 강아지가 아주 조그만하긴 한데 막 저를 끌고 다니거든요. 루돌프처럼. 그래서 또 다른 강아지 친구를 만나면 막 또 짖고 막 이러니까 그거 제지하고 뭐 하고 막 하느라고 또 약간 강아지가 지친 것 같으면 안고 가기도 하고 또 갔다가 내려오면 배고파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된 다음에 오니까 집에 와서 또 막 뭔가를 해서 만들어서 먹기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먹었어요. 불닭볶음면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매운 게 적응이 됐나? 어떤 때는 엄청 맵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 처음에 먹을 때 엄청 매웠거든요.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입에서는 그래도 좀 덜 매운데 이제 속이 쓰려가지고 잘 못 먹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막 청양고추도 한 두세 개 먹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여기 뒷덜미 여기서 막 식은땀 같이 쫙 나면서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막 속도 너무 쓰리고 그래서 그 정도로는 못 먹겠더라고요. 또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매운 거 좋아하세요? 근데 또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조금 달달한 것도 도움이 되고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요. 그리고 약간 매콤한 것도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떡볶이도 좋아하고
그런 거 매운 거, 뭐 닭볶음탕이나 그 매운 치킨이나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약간 예전에 일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매운 막 쇼킹 핫 이런 거 치킨 저녁에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거의 잘 안 먹고 저녁만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또 그런 스트레스 받았던 일 그런 거 풀면서 씩씩 빼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씩씩해졌나 봐요. 아무튼 웃자고 한 거였고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옳다 읽어드릴게요. 무엇에 다정하고 무엇에 단호해야 할까? 일상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자. 오래전 우리 집 얘기다. 아들 중 하나가 어릴 때 말도 늦고 학습 속도도 늦었다. 사회성도 부족해서 친구도 사귈 줄 몰랐다. 매사 행동이 굼떠서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아예 밥알을 세는 것처럼 먹었다.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집에서 먹을 때는 괜찮지만 문제는 외식을 할 때였다. 고급 식당이 아니고 번잡한 자장면집이나 백반집 같은 데 가면 신경이 쓰였다. 그런 곳에 식구가 함께 가면 우리 부부는 아이 몰래 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다. 우리 아이가 밥을 아주 천천히 먹는다. 1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 테이블 회전이 문제가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러니 재촉하거나 눈치를 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식구들은 그 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담소를 나누며 편안하게 기다렸다. 식당 주인도 눈치를 살피며 아이에게 빨리 먹어라 재촉한다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다. 좀 빨리 먹게 할 수 있다 해도 어리버리한 아이가 불안하게 밥을 먹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발달이 유난히 늦을 뿐 아이는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모든 아이들은 존중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식당 주인이다. 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택한 방법이 그거였다. 훗날 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 같으면 빨리 안 먹으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며 아이를 재촉했을 거라며 웃었다. 우리 부부는 그 상황에서 아이의 입장을 상수, 식당 주인을 변수로 본 것이고 친구는 식당 주인의 입장을 상수, 아이를 변수로 본 것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다정했고 식당 주인에게는 진짜 싸워서가 아니라 그쪽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전사 역할을 한 것이다. 반대로 친구는 식당 주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식당 주인에게 다정하고 아이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셈이다. 양자 모두가 이해받고 존중받으며 양자 모두가 부당한 대우나 불필요한 요구를 받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선 어디에서나 다정하고 어디에서 전사가 되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딱히 가해자는 없는데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다정해야 할 때서는 전사로 나서야 할 때서는 다정해서 얻게 되는 결과란 100% 아무도 원치 않는 결과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충분히 공감받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공감하며 사는 사람은 꽤 만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가 한 개별적 존재로 충분히 공감받고 사는가에 시선이 미치면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누구나 한결같이 공감받고 공감하며 살길 원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살기 힘든 건 공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공감까지 가는 길목에서 여러 허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 허들을 잘 넘어야 마침내 공감에 도달할 수 있다. 그토록 원하는 공감받고 공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허들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허들이 감정에 대한 통념이다. 내 마음을 말하는 걸 유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감정을 미성숙함의 표현이며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감정 통제를 잘해야 어른이고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은 이성으로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다. 마음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잘못되고 위험한 통념이다.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비용을 얼마나 치르고 사는 걸까? 20여 년 전 시민운동가로 헌신했던 후배는 긴 얘기 끝에 그동안 자기가 스스로에게 허용한 감정은 열정과 분노 딱 두 가지뿐이었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사회 정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에게는 꼭 필요한 감정이 열정과 분노였을 것이다. 후배는 불안이나 후회 같은 건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이고 쓸모없는 공해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가치관은 절도 있고 유능한 시민운동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그 두 감정 외의 다른 감정들은 출산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여자에게 계속되는 생리처럼 짜증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아니 없으면 더 좋은. 그렇게 살아가던 후배가 주춤 비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출산 후부터다. 두 아이를 키워주는 시어머니와의 유치한 감정 싸움이 피곤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 대해서도 짜증이 들었다. 이런 일상을 대범하게 넘겨보려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럴수록 스스로가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짜증과 자기 혐오를 오가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돌아가며 병이 낫고 후배의 죄의식은 커져만 갔다. 항상 긍정적인 것이 과연 좋은가? 자타공인, 선이 굵고 성품이 대범한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같은 이런 감정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녀는 자신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증거 같다고 진단했다.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에 맞지 않는 사람이 감행한 결혼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혼란스러워했다. 얘기 끝에 그녀는 자신의 혼란이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감정인 열정과 분노에서 벗어난 감정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신의 찌질한 감정들을 어쩌지 못했다. 소화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에너지 소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잘 모르니 그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지조차 모른다. 기름이 줄줄 새는 자동차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여력이 있을 리 없다.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자기 자신과 과도하게 동일시한 결과다. 사회적, 직업적 소임은 때와 장소에 따라 갈아입어야 하는 옷처럼 한 존재의 삶에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내 몸 자체가 아니라 입었다 벗었다 해야 하는 옷인 것이다. 가열찬 시민운동가든 가장이나 장남, 장녀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자기 역할에 적합한 감정은 자기 몸이 아니라 옷에 불과하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져야 한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따로 있다고 여긴다. 좋은 감정은 수용하지만 나쁜 감정이라 믿는 것은 없애거나 억누르려 한다. 후회나 짜증, 무기력, 불안, 두려움 같은 것은 나쁜 감정, 없애야 하는 감정이고 유쾌하고 잘 웃는 마음, 매사 긍정적이고 좌절하지 않는 마음은 좋은 감정이다. 북돋우고 강화시켜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나쁜 감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감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멘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건 좋은 일인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얼마든지 있다. 때론 위험하기도 하다. 긍정적 감정은 자기 합리화와 기만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때도 있고 자기 성찰의 부재를 뜻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성찰이 깊고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 불안하고 흔들리게 된다. 상황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만나는 불안은 불가피한 것이다. 깊은 성찰은 여러 갈래의 길과 전망을 보여준다. 복잡한 갈래 길들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불안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심리적 토대는 더 튼실해진다. 이럴 때의 불안은 건강한 불안, 건강한 혼란이다. 입체적 통합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건강한 불안을 외면하면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사라진다. 좋은 감정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듯 부정적인 감정도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상황마다 다르다. 고정값이 아니므로 개별적 상황마다 다시 성찰해야 알 수 있다. 오늘 산책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돌에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길 가다가 지치면 바위에 앉아서 오롯하게 이렇게 풍경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새소리도 너무 좋고 그냥 그 자연 속에 제가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 자연이 저를 품 안에 넣고 포근하게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제가 있는 그런 공간과 제가 듣는 음악과 그렇게 음악과 공간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그런 세상에 담겨 있을 때 그럴 때도 행복하더라고요. 모든 소음들이 없고 그냥 내가 행복한 시간에 딱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이런 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는 장소나 좋아하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차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 속에 빠지고 좋아하는 음악에 빠지고 또 좋아하는 풍경들에 빠지고 그렇게 오롯하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안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신호, 감정. 감정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분법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감정은 한 존재의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내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마다 고유한 이름과 성질을 붙이고 규정 지을 수 없듯 끊임없이 움직이는 감정은 내 존재의 상태를 시시각각으로 반영하는 신호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옳다. 불안을 느낀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할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왜 그런 걸까? 곰곰이 나와 내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 복통이 있을 때 응급실에 가면 복통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진통제를 주지 않는다. 복통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맹장염 때문인지 위천공의 결과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복통의 양상, 진행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의사는 복통으로 바닥을 구르는 환자가 있어도 통증을 바로 없애는 약이나 주사를 주지 않는다. 통증의 양상에 집중해서 빠르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불안할 때 안정제로 불안을 없애버리고 그 신호의 근원을 외면하면 계속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불안 신호를 따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 불안을 따라가다 보면 근원이 나오고 그러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옳다.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감정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가르는 시각은 한 존재의 핵심에 다가가는 일, 누군가에게 깊이 공감하는 일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된다. 적정 심리학에 대한 주제로 몇 차례 얘기를 나누던 중 한 엄마가 내게 물었다. 아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여전히 아들을 가르치려 들고 바꿔놓으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각이 들어선지 요즘 제가 자꾸 위축되고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다시 솟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웃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에너지 솟구치기 해서 뭐 하려고요? 다시 가르치려 들려고요? 웃음.
내가 지금껏 아들한테 괜한 용을 썼다는 느낌이 더 깊고 강해져야 더 이상 그러지 않게 돼요. 그러니 더 마음껏 위축되세요. 에너지를 끌어올리려 하지 마세요. 감정은 판단과 평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내 존재의 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호다.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내 감정은 항상 옳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들도 항상 옳다. 슬퍼하는 걸 나쁘게 보지만 않아도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어린 시절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이 친구를 잃은 후 몇 년간 숨죽이고 있던 슬픔을 담아서 보여준 치유 다큐멘터리 친구들 숨어있는 슬픔의 한 장면이다. 희생 학생의 친구가 자기 말에 함께 울고 집중해주던 또래 공감 기록단 친구들에게 울먹이며 말한다. 여기서는 내가 슬퍼하는 걸 나쁘게 보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 다큐를 본 한 상담 전문가는 예전에 자신의 친구가 자기에게 난 내가 너무 많이 우는 게 불편해 싫어 라고 한 말을 떠올리며 다큐 속 친구 그 말이 자신에게도 최고 치유제였다면서 똑같이 울먹였다. 단짝 친구를 잃은 아이가 슬퍼하는 걸 나쁘게 안 봐줘서 다행이라고 하는 말 참 이상하고 가슴 아픈 말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 일상에서 형태는 다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좀 그만하지? 이젠 좀 나아졌지?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버야? 등의 말이 친구를 잃은 그 아이들에게는 슬퍼하는 걸 나쁘게 여기는 말들이다. 이런 류 공기 속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온 우리 모두는 사실 슬퍼하는 걸 나쁘게 여기는 집단 무의식을 품고 산다. 이런 심리적 공기 속에서 내 정서적 욕구와 내 정서적 결핍을 온전히 공급받고 충전받으며 삶의 동력을 여유있게 확보하는 일은 전쟁일 수밖에 없다. 누가 슬퍼서 울면 온전하게 울도록 놔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눈물도 치유제인데 그 눈물 펑펑 다 쏟고 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감정도 옳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뭐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모든 감정들 다요. 한 상담사는 슬프고 힘든 사연을 듣다 보면 자기도 눈물이 나서 눈물을 감추고 참으려 애쓰다가 상대방의 맥락을 놓치기 일쑤라고 했다. 슬퍼하는 걸 무능하게 여기는 상담사의 자아가 자기 눈물을 수습하느라고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의 끈을 놓친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그에게 말해줬다. 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듣다가 눈물이 핑 돌거나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당황할 정도로 북받치는 눈물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터지는 눈물도 아니어서 내 눈물이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그 이야기를 멈추게 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에 방해를 받지도 않는다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신호로 보고 마음을 더 잘 열고 깊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내 눈물은 그 고통에 나도 심리적 참전을 하고 있다는 징표 같은 것이라고. 슬퍼하는 걸 나쁘게 보지만 않아도 누군가의 상처를 말하고 듣는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치유적인 경험이 된다. 내 경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나도 정화되는 느낌을 갖는다. 나와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주파수가 일치하면서 잡음이 사라지고 또렷한 소리가 들리는 합의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명징해지는 평화를 느낀다. 그때부터는 힘이 들지 않는다. 상대와 함께 같은 서핑보드 위에 올라서 같은 파도를 맞으며 함께 출렁이며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 든다. 온몸의 힘을 다 빼도 나도 안전하고 내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이도 안전하다. 안개가 거치고 지평선 끝까지 보이는 느낌이다. 공감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날렵한 힘인 것 같다고
나는 매 순간 느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인간관계로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 어느 아침이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한 고객이 줄리언 F. 데트머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줄리언 데트머는 데트머 양모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 그 회사는 나중에 재단업에 양모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된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15달러를 주어야 했어요. 데트머 씨는 내게 설명했다. 이게 구도를 잘 못 맞추겠어서 고객은 그 사실을 부정했지만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채권 부서는 그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채권 부서 직원에게서 여러 통 편지를 받은 후 이 고객은 여행 가방을 싸서 시카고로 왔고 단숨에 내 사무실까지 달려와서는 그 돈을 내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데트머 양모 회사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말허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도 느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하고픈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시카고까지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채권 부서가 고객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다른 고객들도 화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심각한 일이죠.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다소 실망했던 것 같아요. 저를 단단히 혼낼 생각에 시카고까지 왔는데 제가 싸우려 들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니 말입니다. 장부에서 15달러는 지우고 앞으로는 언급도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세심한 사람이고 봐야 할 계좌가 하나밖에 없는 데 비해 우리 직원들은 수천 계좌를 들여다보아야 하니 아마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 입장이라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곤 우리에게서 다시는 구매를 않겠다고 하셨으니 다른 양모 회사를 추천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시카고에 오면 같이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같이 점심을 하자고 제안했죠. 그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점심 후 다시 사무실로 온 그 사람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누그러져서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그에게 보여주었듯이 공정한 태도를 가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회계 장부를 다시 훑어보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곤 15달러 수표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사과의 글과 함께요. 나중에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아들의 가운데 이름을 데트머라고 붙였고 22년 후 죽을 때까지 친구로 고객으로 남았습니다.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한 가난한 소년이 방과 후 주당 50센트를 받으며 제과점 유리창을 닦고 있었다. 집이 워낙 가난한 나머지 소년은 매일같이 바구니를 허리에 끼고 길거리에 나가 도로 배수로에서 연료를 배달하는 석탄 마차가 흘린 조각들을 긁어보았다. 에드워드 보크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평생에 걸쳐 학교를 6년도 채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미국 언론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잡지 편집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하자면 길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이용하며 시작했다. 보크는 13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턴 유니온의 사원이 되어 주당 6달러 25센트를 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그는 한시라도 배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독학을 시작했다. 보크는 차비를 아끼고 점심을 걸러가며 돈을 모아 미국인 전기 사전을 샀다. 그리고 당시로는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유명 인사들의 전기를 읽고 난 후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해줄 말이 없냐고 묻는 편지를 보냈다. 보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명 인사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 했다. 당시 대통령에 출마했던 제임스 A. 가필드 장군에게는 한때 운하에서 배를 견인하는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가필드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랜트 장군에게는 어떤 전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랜트는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고 이 14살 난 소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보냈다. 보크는 에머슨에게도 편지를 써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웨스턴 유니온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소년은 얼마 안 가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에머슨, 필립스 브룩스, 올리버 웬델 홈스, 롱펠로 링컨 여사, 루이자 메이 올컷, 셔먼 장군, 제퍼슨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이었다. 보크는 이 저명한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휴가를 내어 이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환대를 받으며 머물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위인들은 보크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야망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보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로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유명 인사 인터뷰 분야에서는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아이작 마커스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듣지 않아서라고 못 박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 해야 할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귀를 열어놓지 않죠. 저명한 인사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능력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도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면들이 부족하고 또 어떤 것들을 배우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듣다 보면 상대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좀 더 공감하고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랬구나 이런 말들을 좀 더 쉽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다 자기가 가진 솔루션만 제공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한테 솔루션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 이해해 얼마든지 얘기해도 너는 안전해 이런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게 가장 우선이고 정말로 내가 네 얘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어라는 경청이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경청 잘하고 계세요? 유명 인사들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갈망하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는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게 전화를 걸 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남북 전쟁 중 가장 암울했던 순간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워싱턴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같이 의논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친구는 백악관을 찾았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했다. 노예 해방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모든 주장들을 검토했고 노예를 해방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하는 또 노예를 해방하지 않을까봐 그를 비판하는 편지와 신문 기사들을 읽었다. 몇 시간을 이야기한 다음 링컨은 오랜 친구와 악수를 하고 잘 가라는 인사를 한 후 일리노이를 돌려보냈다. 링컨은 친구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모든 이야기는 링컨 혼자 다 했다. 그게 그 머리를 맑게 해주었던 것 같다. 대통령은 이야기를 한 다음 훨씬 편해 보였어요. 친구가 말했다. 링컨은 충고를 바랐던 것이 아니다. 바랐던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화가 솟구친 고객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불만을 가진 직원도 마음을 다친 친구도 모두 그것을 원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까지를 기다리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의 한가로운 수다나 들으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바로 치고 들어가 말하는 도중에 말허리를 끊어라.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나는 알고 있다. 놀랍게도 이 중 몇몇은 사교계 명사다. 진짜 이런 분들 계셨어요. 뭐 윗분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도 계속 개인적인 개인사만 얘기해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막 진짜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근데 막 몇 시간 동안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후식 먹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더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통 주제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그게 저는 그런 대화의 주제 선정이 어려워서 계속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꾸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듣는 귀가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친구들 고민 들어주고 편지 써주고 이랬으니까 어릴 때부터 또 뭐 어른들의 얘기를 듣거나 그렇게 삶의 지혜들을 듣는 게 좋아요. 저는 좀 이렇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릴 때부터 좋았어요. 또래나 그런 사람들보다 언니나 오빠들이나 어른들 얘기를 듣는 게 좋더라고요. 지겨운 사람들, 이들은 모두 지겨운 사람들이다. 자신의 잘난 맛에 중독되어 있고 자만에 취해 지겨운 사람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 박사는 말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얘기하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찰스 롤셈리 여사가 말하듯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며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라. 그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충치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그 목에 난 종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건의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를 기억하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네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은 경청 잘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책은 답 읽어드릴게요. 비범하거나 고결한 척하지 않는다. 살이 사욕만 쫓는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않고 무욕 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범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비범한 척하는 이는 그저 별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의 나쁜 관습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고결하다. 그러나 세상을 버리고 고결한 척한다면 그는 그저 삐뚤어진 사람일 뿐이다. 타인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것들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부분 존경한다. 그대로 호화로운 외양 때문이다. 반대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깔보려고 하는데 변변치 못한 차림새 때문이다. 즉, 인격이나 본질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양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 타인의 평가에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진짜로 괜찮은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기워진 옷들을 여러 겹의 헝겊 조각으로 기워진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진품의 가치들은 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허름한 외양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안목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려심을 가진다. 옛 사람들은 생쥐를 위해 밥을 남기고 나방을 불쌍히 여겨 불을 켜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배려심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인간은 흙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공적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공적이나 지식을 뽐내는 사람은 인간의 가치가 외면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적이나 학문이 없어도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공적이든 학문이든 남에게 드러내어 자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직 미성숙하다는 증거다. 무욕에 빠지지 않는다. 첫째로 무욕에 빠져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둘째로 남의 호의를 자신을 위해 이용하면 안 되고, 셋째로 물건을 헛되이 쓰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 하늘의 뜻에 따르는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영합에 주의한다. 타인에게 중상모략을 당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것은 태양을 가리는 조각구름 같은 것이어서 바람에 구름이 흩날리듯 곧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누명을 벗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아첨이나 영합에는 주의해야 한다. 찬바람을 오래 맞다 보면 어느 틈엔가 감기에 걸리는 이치와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 도를 넘지 않는다. 검약은 미덕이지만 도가 지나치면 인색하고 탐욕스러워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만다. 겸손한 태도는 훌륭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오해를 사게 된다. 사명을 자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한다. 현명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아 세상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뽐내며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비판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자는 하늘로부터 재산을 부여받아 세상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재산을 믿고 으스대며 가난한 사람을 깔보고 괴롭힌다. 아무리 하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죄인과 다를 바 없다.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잘 생각한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주저없이 그대로 입 밖으로 내곤 한다. 의식적으로 입조심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나 비밀로 해두어야 할 것까지 전부 밖으로 샌다. 의식은 마음의 발이다. 무의식 중에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이 옳은 일인가를 꼼꼼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에 정신을 단련한다. 바쁠 때 초조해져서 동요하지 않도록 시간이 있을 때 정신을 단단히 단련해 두어야 한다. 죽음이 다가왔다고 해서 허둥대지 않도록 평소에 삶의 본질이나 도리를 밝혀두어야 한다.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다. 도시의 소란스러움을 벗어난 산중은 조용히 살기에는 최적의 장소지만 거기서 집의 외관이나 내부 꾸미기에 집착한다면 번잡한 도시에 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글씨나 그림 감상은 우아하고 고상한 취미지만 무턱대고 글씨나 그림을 사 모은다면 장사꾼과 다를 바 없다. 마음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면 속세에서의 모습 그대로 이상향이 되지만 반대로 마음이 무언가에 집착하면 즐거움도 괴로움으로 바뀐다. 바쁠 때는 냉정해지고 한가할 때는 열정을 가진다. 아무리 바빠도 냉정한 시간만 있으면 침울하거나 초조해지지 않는다. 한직으로 밀려나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거기서 다양한 재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개만 더 읽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다. 명성을 얻든 굴욕을 당하든 동요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앞마당의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바라보듯 평온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형태를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바보 취급을 당해도 화내지 않는다. 세상이 혹독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사람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시시각각 변해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인정이란 을의 그런 것임을 알게 되면 바보 취급을 당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면 그뿐이다. 인생의 다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본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아까도 질문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보낸 하루는 어떠셨어요? 또 마무리도 잘 하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면 드시려고 준비 중이세요? 저는 배가 고프지는 않고 갈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뭘 먹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뭐 드셨어요? 또 아직 안 드셨으면 뭐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또 혼자 드시더라도 또 그런 음식들을 만들기까지 과정에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들을 먹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또 물 한 잔을 마셔도 그 물방울들 안에 많은 사랑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고 차 한 잔을 마셔도 그렇게 마시면서 그런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감사와 사랑의 순간들도 기억한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들이 행복의 이름이거나 사랑 또
또는 감사의 이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마실 때 사랑, 또 한 모금 마실 때 사랑 이러면서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실천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뭐 사랑, 자비, 감사 뭐 이런 것들 보이는 곳에 이렇게 글귀들처럼 붙여놓고 늘 들여다보고 뭐 방문의 벽에 이렇게 스티커나 이런 것처럼 책상에도 붙여놓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행복해지도록 그런 문구들을 붙여놓는 건 어떠세요? 뭐 회사에서도 그런 파티션이나 이런 거 있거나 책상에도 붙여놔서 때때로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나 상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때라도 붙여놓는 문구만 보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맛있는 차, 물 마시면서 난 지금 사랑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렇게 계속 난 사랑 마셔. 넌 욕해도 난 사랑 마셔. 이렇게 그렇게 곧바로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찾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모든 감정들이 소중하고 그렇게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의 전환들을 해서 또 그런 마음의 그런 기분 전환들을 해서 마음의 공간을 키우고 나의 감정이 여러분의 감정이 말랑말랑해져서 늘 그렇게 사랑으로 빛나기를 그렇게 염원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만 먹고 사랑만 느끼고 또 사랑만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아무튼 저녁 안 드셨으면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또 추워졌으니까 또 따뜻하게 그렇게 주무시고 또 잘 때는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충분히 편안하게 쉬시고 오늘 그래도 힘들었지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내가 참 대견하다 이렇게 쓰담쓰담도 해주고 토닥토닥도 해주면서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잘 때도 꿀라임. 안녕.